일단 공수처한테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거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할 때에 굳이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해서 청구 때도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서 형소법 110조, 111조를 제외하고 영장 발부를 하니까 영장 발부에도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장은 발부됐는데 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행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통해서 이 영장 집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저렇게 경찰을 통해서 영장 집행을 해도 되나?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수사 시작, 영장 청구, 발부, 집행 다 법적인 쟁점이 남아있죠.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이 초유의 사태에 말 그대로 무슨 법학 시험에나 나올 만큼 이렇게 쟁점이 많게 남겨놓는 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 이 초유의 사태를 두고 실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수처 수사 이제 드디어 공을 검찰에 넘겼는데, 넘겨라 했는지 드디어 넘겼는데 1월 23일자로 그동안의 수사에 대해서 조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공수처 수사 너무 무리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했다. 반드시 뒷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우리가 형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쫙 짚어보면 일단 공수처한테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거 논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논쟁. 네. 왜냐하면 공수처법을 저도 들여다보니까 내란죄는 애초에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고, 거기 보면 뭐 예를 들면 인지를 해서 들어가서 인지해서 인지를 해서 뭐 나온 게 내란이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한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논리적 고개가 좀 있는 건데. 근데 사실상 그 법을 만들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죠. 내란죄는 대통령이. 내란죄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으면 그쵸.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굳이 옥상옥을 만들어놨던 옥상옥이었던 공수처가 이거를 무리하게 소화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수사를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할 때에 굳이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해서 청구 때도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서 형소법 110조, 111조를 제외하고 영장 발부를 하니까 영장 발부에도 또 이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형사재판을 하는 변호사들 친구들한테 좀 물어봐도 자기는 이건 처음 봤다, 이런 분들이 많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영장은 발부됐는데 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행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통해서 이 영장 집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저렇게 경찰을 통해서 영장 집행을 해도 되나? 처음엔 경찰이 그래서 논의한다라고 거부했죠. 왜 그러니까요. 당신 권한 없는 지휘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수사 시작, 영장 청구, 발부, 집행 다 법적인 쟁점이 남아있죠. 그리고 나서 경찰이 대통령실을 들어가는데 경호처가 그걸 막고 있었고 유혈 사태가 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이 경호처에 대해서도 뭐 고소고발이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럼 누가 더 위법한 것이냐?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 정당한 공무 집행의 경우에만 공무 집행 방해가 성립이 되는 건데,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도 이것대로 분쟁이 또 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체포되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균형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대중의 비판과 감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대표라서 도주 염려 없다, 증거인멸 염려 없다, 기각한다였거든요. 증거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네. 그럼 정당 대표도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은 증거인멸을 할 수 있고 도주 염려도 있다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게 또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적어도 형사재판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법률적인 쟁점들을 흔적처럼 다 남기고 간 거거든요. 근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체포하고 구속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이런 새로운 실험을 왜 계속하냐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은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인데, 심리적 내전 상태인데,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분들한테는 더 명분이 생기고, 더 이럴 명분이 생기고, 더 내전을 가속화하는 명분을 만든다는 거죠, 공수처가. 전 단순히 이 수사의 무리를 넘어서 이게 정치적 파장으로 내전을 훨씬 공고하게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대단히 우려스럽고 공수처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나중에라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웃긴 거는 이 공수처가 태어난 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역할이 혁혁한데 이번에 내란 특검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 아닙니까? 공수처의 수사로는 미진하다. 공수처의 수사는 충분히 믿지 못하겠다. 특검을 발의해서 물댈 틈 없이 다 수사하자 이런 건데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도 못 믿는 이 공수처를 뭐하러 만들었으며 이미 관련자들이 다 주요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은 어떤 실익이 있으며 뭐 이런 정치적인 뭐 그다음에 법적인 쟁점들이 오만 가운데 다 남아서 이 상흔은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는 제 동의할 수 없다. 그게 뭐 불법이 아닌지 몰라도 적어도 편법이고 서부지법도 그렇습니다. 우선 그 대통령을 그렇게 탄핵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그 수사를 갖다가 그렇게 뭐 편법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이해를 못한 거는 그냥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문제인데 뭐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검사 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만 왜 이렇게 지금 체포하고 구속해서 그 수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재판 가서 다투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한 말씀 주셨는데 공수처가 지나치게 구인에 집착하려 한다. 왜 그래서 그런 무슨 모습을 보여 하느냐라는 신문도 얘기가 나와요. 못했어. 나오지도 않는데 실효성도 안 없어. 나올 그것도 거 뻔히 애초부터 아는데. 뻔히 아는 건데 그러면 그냥 기소해갖고 왜냐하면 탄핵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했냐 국민의힘 일부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비상계엄 사태니까 2차 계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당장 급하게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라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내란죄 수사는 정말로 이건 철저히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내란이라는 게 잘못하면 다 사형당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이게 내란 성립이 되는 건지 그거 증거가 다 있는 거 차고 넘치는 건지 그럼 절차를 철저히 밟아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서둘러 하는 이유를 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구속시켜놓고 수사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또 지금 20일 동안 그 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데 뭐 제가 들어보니까 열흘은 공수처가 하고 열흘은 검찰이 하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 그렇게 한대요. 네 그렇게 이게 한다는 거예요. 검찰이 앞에 기소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이 지금 웃긴 그러니까 저도 뭐 법학부를 나왔지만 되게 변호사님이시니까 저희가 무슨 형사법 케이스 하나 나오면 이거는 전부 그냥 너무 좋은 케이스잖아요. 기말고사 하나로 쫙 내면 자 여기에 대통령이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잡혀갔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써라. 1번, 2번, 3번 쟁점이 한 15개 쟁점이 나오죠. 15개 나오는 아니, 풀 케이스예요 정말로. 아니 앞으로 법대생도 공부할 때 로스쿨 공부할 때 나중에 한 뭐 수십 년 뒤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 비상계엄의 사유가 아닌 것은 네. 또 혹은 뭐 다음 중 그 대한민국의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아닌 분들은 뭐 이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많은 쟁점과 너무 많은 사태를 지금 놓고 가서 나중에 그 법 공부하는 분들은 시험 볼 때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형사법에서 내기 좋은 케이스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이 초유의 사태에 말 그대로 무슨 법학 시험에나 나올 만큼 이렇게 쟁점이 많게 남겨놓는 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 이 초유의 사태를 두고 실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수처랑 이 수사기관들이. 그래서 뭐 결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가 될 만큼 저는 이번 케이스는 그렇게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다. 훨씬 그냥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해서 했으면 이것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우리 앞서서 헌재 가서 사실상 형사 변론을 거기서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경찰이 정당하게 영장 집행해가지고 수사를 들어가면 대통령이 거기에 응하지 않을 명분도 없는 거거든요. 가장 형사법을 잘 아는 분이 또 대통령이니까. 이게 저는 공수처가 그렇게 명분 만들어주고 내전을 계속 더 하십시오, 더 싸우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조직의 존속에 대한 저희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조직의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공수처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좀 여러모로 무리수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거 하나만 딱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미 뭐 비상계엄 특검법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뭐
이거 인지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는 거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 그리고 이미 재판 진행 중인데 수사 뒤늦게 한다는 거. 그럼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하고 제2요구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되겠군요. 왜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전에 찬성했던 분들도 거의 전형적으로 이제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당시에는 1차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사람들의 생각은 당시 이제 분위기를 되돌아보면 먼 얘기 같지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12월 말에 발의됐었죠. 네, 국민의힘은 당시에 탄핵도 반대했고요. 일부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아주 호되게 문매를 맞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도 안 받는다고 하고요. 뭐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 방어만 계속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도 내줄 수 없어. 우리 계엄은 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는 이 경각심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뭐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계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국회 담장 넘어서 들어갔지만 경찰들이 실제로 막았고요. 그러셨군요. 그럼요. 여긴 누군가의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그때 그 죄송하지만 당시에 가족의 작별 인사하고 네. 담 남았다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누군가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진행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공수처, 검찰, 경찰이 너도 나도 수사 경쟁을 하고 수사가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특검이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겠다였는데 지금은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된 혐의가 다 내란 혐의거든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근데 내란 특검을 만들어서 이미 구속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수사를 한다? 애초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기소가 된 사안에서 수사를 못하고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인물인데 그럼 남는 게 뭐냐? 중요한 거 다 빠지고 공소유지겠지. 네,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 내지는 소위 말하는 내란 잔당들을 퇴치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략이라고 보는데 인지수사를 통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80몇 명이 저 당사에 있었다는데 야 당신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오세요. 자 핸드폰 열어보세요. 그게 2조 11호 얘기죠. 그러니까요. 인지사건, 관련 사건 네. 모두. 그다음에 이제 12조를 통해서 다 공표가 가능하고 언론에. 그럼요. 네. 예. 털어봤는데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게 나왔네. 별건 수사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실 진영 자체를 절멸시키겠다는 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대부분의 증거들이 다 확보되고 관련자들이 다 기소되고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는 특검 자체의 실익은 오직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내지는 이번에도 내란 선동한다고 민간인들 일반인들 막 고발한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조금 예민한 질문을 두 가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 수사의 무리의 여성에 대해서 비판은 주셨으나 그렇다면은 법원에 그 시위대들이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용납할 수 없다. 예. 폭력행위, 심지어 법원을 향한 폭력행위는 이거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용인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더 문제인 것은 일부 의원들이 그 폭력행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비호하거나 뭐 내지는 옹호, 조장하거나 하는 발언을 한 분들은 저는 당 차원에서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징계해야 그런 한다. 분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야무야 분위기입니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뭐 제가 징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뭐 민주당에서는 뭐 제명까지 하자는 건데 제명이라는 건 이제 그래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에 물론 이거 명백하게 나쁜 행위지만 함부로 이렇게 막 제명을 하거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윤리 차원에서라도 저는 일정한 징계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용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명에 이런 거 민주당에서 지금 김민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을 특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되게 그분들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의 민감한 질문은 뭐냐면 이제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내가 체포로 명하고 했던 부분들은 가짜뉴스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같은 날 국정원 홍정호 제2차장이 나와서 그에 반하는 증언을 다 청문회에서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의 발언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던가요? 오리무중이죠, 뭐 제 입장에서는. 근데 다 지금 뭐 책임이 여기 넘어가고 저기 넘어가고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래도 법대를 나오신 분으로서 저는 법대를 못 나왔고 법대 학부생으로서 네. 누구의 발언이 조금 더 뭐 신뢰감이 있다는 거는 뭐 네. 글쎄요, 뭐 제가 관심 없으니까 그 진정성을 제가 따져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대통령과 그 관계자, 그러니까 이번 계엄에 동참했던 주요 인물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인 건 사실이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명령을 수행받아서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항변을 계속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맥락을 계속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잘 모른다로 항변하는 것밖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 전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헌재 나왔을 때 그 포고령 작성자가 누구냐 얘기도 있는데, 그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김용현 장관한테 조금 이렇게 또 넘겼어요. 근데 김용현 장관 측에서는 뭐라고 반박했냐면, 그거 다 일일이 다 보셨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통행금지는 직접 뺐고 법전도 다 찾아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누구 체포하고 끌어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특전사령관이라든가 뭐 등등등등은 그건 대통령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민심에서 보면 그 지지하는 분들은 대통령의 말을 믿겠고, 대개 이제 뭐 반대하는 분들은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인식의 게임이죠.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확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 누군 말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그 인식의 게임에서는 뭐 그 인식의 작에서는 그게 갈리겠죠. 사실 저희가 오늘 목요일이라서 그렇지 오늘 2시에 안타깝습니다. 오늘 2시에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증언을 1차 제 1호로서 증언을 할 텐데 그분이 어떤 증언을 할지가 이제 제 1번 키가 될 것 같아요.